안녕하세요. 크립토튜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코인은 이상한 사람들이 성공한다. 다소 생뚱맞게 들릴 수 있겠지만 이쪽에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진에 보면 낯익은 두 사람의 얼굴이 보입니다. 바로 도널드 트럼프와 로버트 기요사키의 이게 이제 책 베스트셀러 올랐던 책의 표지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둘은 예전부터 사실 관계가 굉장히 친밀했던 사이이고요. 책을 한 권만 쓴 게 아닙니다. 조금 나이 먹어서 한 권 더 썼죠. 그러니까 공절을 한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둘 다 무엇으로 성공했습니까? 과거에 부동산 제국을 건설했죠. 도널드 트럼프는 뭐 TV쇼에서 뭐 You are fired 뭐 이런 그 유행어를 남길 정도로 굉장히 셀러브리티였어요. 원래부터 부동산 제국, 그러니까 성공한 기업인으로서 그 인지도가 있었죠. 뭐 그때도 막말은 유명했습니다. 어찌됐건 부동산으로 둘 다 큰 성공을 거뒀었고요. 현재는 어떻습니까? 둘 다 비트코인과 크립토, 뭐 도널드 트럼프 아들들은 뭐 디파이 회사 차려서 막 코인 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거의 코인으로 돌아섰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왜 이걸 계속 포인트를 이렇게 찝고 싶냐면요. 이 두 분 다 만 나이로 거의 이제 팔순에 가까워요. 78, 77 뭐 거의 한 살 차이고요. 보통 뭐 팔순이 아니고 60, 뭐 50만 넘어도 솔직히 이제 본인들의 성공해왔던 화려한 이력이 있으면 있을수록요. 변화를 거부하고 고집불통인 경우가 실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외골수라고도 하죠. 본인이 성공을 했기 때문에 다른 것은 다 쳐서 이게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근데 이 두 명의 물론 인격, 도덕성 우리가 뭐 본받지 않아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돈에 대한 감각만큼은 둘 다 팔순이라고 하는 나이가 무색할 만큼 살아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로버트 기요사키가 뭐라고 했냐? 내년에 비트코인이 얼마 간다? 35만 달러면 지금 환율로 했을 때 5억까지도 갈 것이다. 이유가 중요하겠죠. 블랙락에서 지금 덤핑을 하고 있다. 그래서 고래들이 10만 달러 아래에서 비트코인을 매집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사실 10만 달러면 지금 뭐 우리 돈으로 거의 1억 5천에 육박하잖아요. 이게 기회라고 하는 게 저는 전혀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1억 5천이 기회입니까? 예전에 1,500만 원일 때 아무도 안 샀고 150만 원 간다고 했을 때 아무도 안 샀거든요. 아무튼 자 비트코인은 계속 오를 것이기 때문에 나는 계속 매집할 것이다. 자, 그러면서 본인은 개인 지갑 안에 비트코인을 좋아하고 블랙록의 현물 ETF가 소유한 비트코인 이런 거 나는 종이 쪼가리라고 생각을 하죠. 로버트 기요사키는 뭐 뮤추얼 펀드다 금도 ETF가 아니라 난 저들을 못 믿겠고 실물 금을 굳이 부가세까지 지불해서 금고에다가 쟁여서 쌓아놓고 있는 독특한 분입니다. 어찌됐건 비트코인 한 73개 정도 있는데 1년 후에 100개까지 채울 거야 라고 발언을 했었죠. 요약을 하면 비트코인 내년에 뭐 내년이라고 하는 게 이제 뭐 얼마 안 남았죠. 불과 1년 이내에 5억까지 오를 것이고 현재 73개지만 100개까지 늘릴 거야.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대개는 이런 반응들이 많아요. 저 사람 뭐 이미 부자니까 뭐 100개네 뭐 70 몇 개네 이런 얘기를 하겠지. 라고 하시는 부류가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혹시 그거 아십니까? 로버트 기요사키가 진짜 완전한 파산 있잖아요. 그러니까 살던 집까지 다 경매 넘어가서 말 그대로 차에서 와이프랑 잔 적도 있습니다. 진짜 파산을 두 번, 세 번씩이나 했던 사람이 로버트 기요사키이거든요. 반면 이런 부류, 지금 누리엘 루빈이라고요. 이분의 별명이 닥터 둠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 비관론자라고 하죠. 뭐 유명한 경제학자긴 하지만 비트코인도 신랄하게 비난했었고 엘리자베스 워런 이 사람도
반코인 인사로 유명했던 미국의 상원 의원입니다. 오랜만에 등장한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죠. 이때 코인 거래소 다 폐쇄할 것이다. 실제로 발표를 했었습니다. 은성수의 난도 기억하십니까? 유시민 작가 뭐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죠. 제가 이분들 왜 끌고 왔냐? 제가 팩트 체크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뭐 비난할 수 있잖아요. 뭐 비난한 게 잘못이라고 보진 않아요. 근데 너무나 높은 자리에 있거나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믿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됐었습니까? 팩트를 그래서 체크를 해보면 이분들이 부자입니까? 저는 부자들이 아니, 그러니까 돈을 벌려고 지금 코인 투자하시는 거라면 부자 얘기를 들으십시오. 부자가 아닌데 이게 어떻고 저게 저쩌고 조금 필터링을 많이 갖다 댈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분들의 공통점, 교수, 경제학자, 책 쓰신 저자, 아니면 공무원들이요.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실제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실은 거의 없어요. 얼마 전에 코인에 세금을 물리겠다고 했던 이제 뭐 민주당의 모 진성준 의원 코인 해본 적 있었습니까? 주식 투자 해본 적 있었습니까? 저는 투자를 실제 해본 사람이 정책도 내야 된다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실제 투자를 안 해요. 아까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 사람들 투자해본 적도 아마 없을 겁니다. 아마도. 근데 명성은 얻었죠. 그 닥터 둠 굉장히 그 맞추면 그 명성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이 지금 사진에 보이는 분이 혹시 누군지 아실까요? 무려 2008년도에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폴 크루거먼이라고 하는 미국의 MIT, 뭐 프린스턴 명문대 교수를 줄지어서 했던 천재 중에 천재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여기 밑에 뭐라고 했는지 제가 번역을 해보겠습니다. 2005년쯤이 되면 인터넷의 영향력은 팩스만도 못할 것이다. 아마도 닷컴 버블 전후에 이런 예측을 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인터넷이 팩스만도 지금 못합니까?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비트코인은 어떻게 되냐? entirely useless. 완전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 쓸 데가 1도 없는 게 비트코인이다. 이런 거 하면 죽을 수도 있다. 실제 이렇게 혹평을 했습니다. 실제 2022년 5월 달이었습니까? 테라루나 사태가 발생했을 때 이번에는 비트코인이 회복을 못할 것이다 라고 발언을 했죠. 이 사람은 본인의 의견이 진짜인 겁니다. 최소한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친구입니다. 올해 7월 31일 누구를 비난했는지 아십니까? 트럼프와 벤스 부통령도 비난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쓸모도 없는 걸 갖다가 왜 그렇게 지원하냐는 거죠. 제가 의견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부류는 이건 제 개인적인 필터가 3개가 있어요. 첫 번째, 실제 투자하고 있나? 두 번째, 그래서 큰 성공을 거뒀나? 근데 큰 성공만 거두면 저는 조금 가치를 저하합니다. 뭐를 또 겪었어야 되냐? 큰 실패를 경험했는가? 이 2개를 동시에 경험한 사람을 저는 일단 리스펙하고 경청합니다. 세 번째, 이걸로만은 전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요. 마지막, 말과 행동이 서로 일치하는가? 이 3가지를 다 통과한 분들의 의견, 예를 들면 라울 팔입니다. 예를 들면 로버트 기요사키고요. 그게 꼭 코인일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봐요. 예를 좀 들어볼까요? 예를 들면 이런 사람, 빌 게이츠죠. 피터 시프입니다. 금사라고 하는 친구 있죠. JP 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이죠. 게리 갠슬러죠. 이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실은 자기 분야의 최고 아닙니까? 3번을 통과 못하는 거예요. 말과 행동이 서로 일치합니까? 일치하지가 않죠. 실격입니다. 제 개인적인 기준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 보면 그냥 짜증 나잖아요. 게리 갠슬러, 뭐 제이미 다이먼 그냥 믿거다. 그러니까 짜증 나니까 그냥 네가 뭐라고 하든지 나는 안 듣겠다. 이해하죠. 이해합니다. 근데 진짜 선수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쟤네들이 지금 하필 왜 지금 저런 발언을 하지? 그 의도를요. 정확하게 파악을 이 영향력이 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얘기한 이유가 뒷단에 반드시 있어요. 그것을 파악해서
오히려 역으로 활용하는 사람이 되자라는 거예요. 우리 구독자분들이 그 수준까지는 가셔야 합니다. 이거는 그랬으면 좋겠다가 무조건 가야 돼요. 왜냐? 거기까지 가야 이 투자라고 하는 코인이라고 하는 정글에서 살아남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또 하나의 뭐 관종일 수도 있고요. 이 사람 이제 비난하는 거 저도 이해합니다. 아더 헤이즈가 비트코인이 내년에 100만 달러도 가능하다. 100만 달러라고 하면 우리 돈 이제 14억이 넘잖아요. 이거는 사실상 슈퍼 사이클을 지금 뭐 본인이 뭐 생각이 있으니까 예측을 했겠죠. 근거가 뭐냐? 글로벌 경제 성장이 둔화되는데 전 세계 모든 나라의 정부가 완화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돈을 새롭게 찍을 것이다. 반대급부죠. 돈을 찍으면 그 외 자산, 그러니까 화폐 단위로 표현할 수 있는 사실 뭐 코인, 주식, 부동산이 다 오를 수가 있죠. 근데 그 수혜를 가장 크게 볼 게 무엇이다? 비트코인이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강세장이 뭐 2026년, 27년까지 지속될 수도 있다. 말 그대로 이거 지금 슈퍼 사이클을 예측을 한 건데 개인적으로 저는 뭐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어찌됐건 어떤 사람들은 내년에 보수적으로 2억 간다. 어떤 사람은 3억 간다. 누구는 5억 간다. 뭐 로버트 기요사키 5억이라고 했죠. 어떤 사람은 지금 14억 간다.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 이유가 중요하죠. 경기가 안 좋다. 지금 경제가 어렵고 사람들 노령화에도 지금 한국만 안 나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성장률이 둔화되고 이러면 소위 말하는 선진국, G7, 미국, 중국, 우리나라, 일본, 유럽 계속 돈을 찍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요, 조금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이 차트 보신 적 있으시죠? 비트코인 레인보우 차트라고 합니다. 25년 내년 이거 어디까지 갈 것이냐? 보시면 색깔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녹색 정도 가서 멈출 거야. 그럼 한 2억에서 멈출 거야 라고 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노란색까지는 갈 거야. 한 3억 5천에서 4억까지는 갈 거야. 어떤 사람은 주황색. 아니 그것보다 더 가. 한 6억은 갈걸. 5억, 6억, 7억까지 갈걸. 빨간색까지도 갈 것이다면 아까 말씀드린 슈퍼 사이클이죠. 10억을 넘어갈 거야. 14억까지도 갈 거야. 이런 사람들이 각자 자기 생각과 소견 그냥 생각하는 걸 그냥 얘기를 하는 거죠. 어디까지 갈지 이거 맞추는 게 어차피 이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2억으로 갈 것이다. 4억으로 갈 거야. 이게 의미가 없다. 지표를 보라는 거예요. 인간 지표 포함해서 객관적인 지표들 있잖아요. 뭐 과매수다, 과매도다. 그 지표 보고 분할 매도로 잘 탈출하면 끝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실은 없습니다. 더 블록 여기는 뭐 언론사죠. 여기에서 멀티 코인 캐피털 그 투자하는 벤처 캐피탈리스트거든요. 여기는 진짜 킹 왕짱 투자사야. 뭐 이렇게 지금 보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 여기에서 플래그십 펀드, 코인 펀드를 하나 출시를 했는데 2022년 12월 저점 이후에 약 18.6배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뭐 여러 가지 잡음들은 있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22년 12월 이때 펀드가 출시가 됐는데 뭐 대략 18.6배 정도의 수익이다. 근데 22년 12월이 언제입니까? FTX, 테라루나 사태가 있었던 바로 그 해죠. 그때 빛이 한 줄기라도 있었습니까? 거의 뭐 코인 산업 전체가 망가질 것처럼 추락에 추락을 거듭했던 때 아닙니까? 제가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면 2022년 12월 달에 펀드를 출시를 했다고 한들 잘 팔렸을까요? 아마 안 팔렸겠죠. 누가 이때 코인을 삽니까? 캐나다의 무슨 연금 펀드, 싱가포르의 국부 펀드들이 FTX 투자해서 다 날렸거든요. 어떻게 이때 누가 코인 사라고 장려를 했겠습니까? 이따가도 사라졌겠죠. 큰 수익을 거두고 싶다면 제가 예외가 없는 원칙이 있다고 했잖아요. 싸게 많이 사셔야 돼요. 싸게 많이 사서 비싸게 많이 파는 사람. 제가 지금 말을 쉽게 했지만
2%라고 계속 얘기를 제가 드립니다. 2%에서 3%. 크게 성공하는 사람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제가 많은 영향도 받죠. 크게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막상 별거 없는 사람도 많았어요. 제가 좀 관찰한 결과 이것은 약간 성향적인 부분입니다. 약간 비정상적인 마인드 소유자가 많았어요. 예를 들겠습니다. 14년도 2월 달에 마운트 곡스 해킹 당했거든요. 전 세계 거래량의 70에서 80%가 저 거래소였는데 날아갔습니다. 18년 1월 달 박상기의 나는 기억하시죠? 그 다음에 20년 3월 달 코로나 빔 정말 역대급으로 떨어졌죠. 21년 5월 달 석가탄신일 비트코인 기준 58%가 떨어졌습니다. 하락장 시작이다라는 말이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지금 지나놓고 보니까 그래 그때 당시를 혹시 기억나십니까? 22년 테라루나 FTX 가장 최근에는 올 12월 달 계엄빔이 있었죠. 한번 그때요. 사실 대부분 패닉셀하고 떠납니다. 욕을 하면서 떠나요. 근데 반대로 이럴 때 극도의 희열을 느끼는 아주 이상한 부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패닉셀이 아니고요. 패닉 바잉을 합니다. 저도 어느 순간은 이런 극도의 희열을 느끼고 있는 제 자신을 보면서 섬찟할 때가 있었거든요. 인간 지표, 언론, 유튜브. 자, 반대로 내년 어느 시점에 극도의 포모. 이게요, 사회적인 압력이에요. 누가 돈을 10억 벌었다던데, 20억 벌어서 퇴사했다던데, 이런 게 계속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면 그때 집을 파는 게 아니고요. 피냄새가 진동할 때죠. 예를 들면 계엄빔이 터졌을 때, 테라루나가 날아갔을 때, 이때 현금 쌓아뒀던 것을 무진장 쏟을 수 있는 사람. 이럴 자신이 없으면 큰 돈 벌기는 힘든 겁니다. 웬만하면 코인을 안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되는데 싸게 사는 게 안 되면 그것보다 더 비싸게 팔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게 불가능한 겁니다. 특히 우리의 탐욕이 그것을 막습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조금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어요. 약간 똘끼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대뽀.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드는 겁니다. 극도의 냉정함. 이 사람은 약간 좀 피가 차가운 파란색인 것 같은데 혹은 공감 능력 주변에 보면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차라리 이런 사람들이 투자에 적합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후천적으로 남이 잘 거 다 자고 놀 거 다 놀고 여행 갈 거 다 가고 카드 긁을 때 그거 안 하고요. 엄청난 노력으로 극복을 하시는 부류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드물겠죠. 제가 지금 코인 투자 하지 말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할 거면 목숨 걸라는 거예요. 목숨 걸 각오로 끝까지 임하셔야죠. 나중에 어떤 얘기 나온지 아십니까? 야, 코인 투자 이렇게 쉬운 게 있었어? 야, 그걸 왜 지금 나한테 가르쳐 줬어? 처음에 100만 원, 200만 원 깔짝깔짝 하다가 나중에 몇 천만 원 걸고요. 몇 억을 넣을 거예요. 코인 투자, 야, 세상 이렇게 쉬운 게 있어? 내가 왜 이 고생했지? 그렇게 될 날이 온다면 그때 잘 빠져 나오셔야겠죠. 최근에 뉴스 제가 몇 가지 한번 가져온 겁니다. 지금 미국 정부에서 2025년 비트코인 안 살 것 같아. 갤럭시 디지털은 업계 유명 회사입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 4천억 넘게 빠져나갔대 돈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 비율 지금 큰 손실을 봤다는데 알트코인 지금 죽상이야. 이런 얘기입니다. 미국의 블록체인 협회가 지금 지난 주말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IRS면 우리나라로 치면 국세청입니다. 여기에서 디파이, 그러니까 뭐 유니스왑이다, 그 디파이 쪽에 사실은 실체가 없잖아요. 그냥 프로그램, 코딩만 있고 사용자만 있는데 여기에다 지금 세금을 매기겠다고 브로커로 규정한 겁니다. 그럼 디파이를 사실상 죽이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받아들일 수 없고 소송을 지금 제기를 한 겁니다. 이거 당장 철회해라. 이런 안 좋은 소문이 지금 계속 쌓이고 있거든요. 반면에 이건 어떻게 보면 좋은 소식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총 공급량이 역대 최다치입니다.
2천억 달러를 돌파했고요. 한 달 전 대비해서 7%가 증가했습니다. 코인 시장은 스테이블 코인, 이게 유동성이잖아요. 정비례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펀드 운용사 Volatility Shares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솔라나 선물 ETF 출시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몇 달 전이죠. 지난 6월 달 이더리움 선물 기반 ETF, 그러니까 2배 이더리움 선물 ETF 이거 신청을 해서 지난 6월 달에 이게 출시가 됐었습니다. 솔라나 선물 ETF 출시는 현물 ETF 출시 가능성에 좋은 신호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어떻게 됐습니까? 처음부터 현물 ETF 딱 승인이 아니라 처음에 선물, 그 다음에 선물 ETF, 그 다음에 현물 ETF가 됐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 6월 달에 이더리움 2배 선물 ETF가 출시가 승인이 됐었어요. 이미. 그러면 솔라나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지난 6월 달에 이게 되고 이더리움, 그 다음에 7월 달에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이 됐잖아요. 이게 뭐 하나의 패턴이고 공식 아닙니까? 솔라나와 XRP 현물 ETF는 저는 이제 그 다음 순서라고 보는 거예요. 시간 문제죠. 이게 됐을 때를 한번 가만히 눈을 감고 생각해 보자. 지금 이런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혼란스러우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한쪽에서는 부정 소식이고 다른 쪽에서는 긍정적인 소식입니다. 판단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대개 이럴 때 일반인들 기준 뭘 믿는지 아십니까? 가격을 믿습니다. 가격이 오르면 믿음이 샘솟고요. 가격이 떨어지면 이 시장은 끝났고 코인은 다 사귄 겁니다. 가격을 보시면 안 돼요. 가격 보면 계속 속을 겁니다. 계속 실패할 거고요. 마이너스만 늘어나요. 뭘 보셔야 됩니까? 본질을 보셔야죠. 팩트, 펀더멘털, 그리고 큰 흐름, 영어로 메가 트렌드를 보셔야 돼요. 그걸 안 보면 계속 질 수밖에 없습니다. 맹신을 하자는 얘기 아니에요. 팩트에 기반한 확신이에요. 사실과 근거와 지식이 충만했을 때 오는 그 확신을 가지고 덤벼들자는 얘기예요. 이게 있으면요. 남이 뭐라고 하건 말건 남의 시선이 어쩌고 저쩌고 뭐 IMF 총재 뭐 대통령이 뭐라고 하든 일도 굴하지가 않는 겁니다. 이 정도가 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걸 뒤에 어떤 뉴스를 통해서 이걸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로이터, 뭐 그들의 미디어 중에 하나입니다. 트럼프가 취임하면 이때 뭔가 발표를 할 거야. 뭐냐? 행정명령을 총 25개를 얘기를 할 건데 여기에 코인 섹터가 있다는 얘기예요. 코인 관련 정책 발표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러면서 한마디를 슬쩍 흘리죠.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내년 코인 분야에 긍정적인 전망이 예상된다. 이건 물론 의견이지만 저는 이 말에 뼈가 있다고 봐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들리실 수가 있어요. 코인 가격 되게 재미없는데 지금 가격이 이 모양인데 뭔 발표를 하냐?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제 생각입니다. 지금 코인이 최근에 왜 급등했습니까? 언제 급등했습니까? 미국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당선인이 트럼프가 확실시 되면서부터 지금 거의 한 달간 수직 상승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이게 저는 명분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1월 20일은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가격이 상승하냐 하락하냐 어차피 이거 못 맞춘다고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1월 20일 뭐 지금 재미없지만 뒤로 가면서 1월 20일 가면서 급등했다? 그러면 이때 좀 쉬어갈 수 있는 겁니다. 올랐는데 좀 조정받을 수가 있는 거죠. 반대로 1월 20일까지도 뭐 그냥 올랐다 떨어졌다 계속 이 모양을 한다면 힘을 쌓고 있는 겁니다. 힘을 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1월 20일이 지나면 이거 그때 이후로는 좀 오르겠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마음이 편하다. 또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AI, 인공지능 테마 토큰의 시가총액이 3주 사이에 무려 28%가 감소했답니다. 거래량도 11%가 줄어들었대요. 지금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많이 줄었다라는 겁니다. 이건 팩트입니다. 그 뒤에 의견들이 나와요. 뭐라고 하냐? 내년에 알트 시즌이 도래하면 AI 토큰 강세가 나타날 수도 있다. 또 다른 투자자는 프랙탈 관점, 이건 차트거든요. 이거에서 한번 보면 내년 1분기에 메가 알트 시즌이 나올 수도 있다. 저는 simple is best라고,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간단하게 생각하는 게 저는 오히려 도움이 되는 게 많다라고 보거든요. 사실은 둘 중 하나잖아요. 인공지능 뭐 포함해서 내년에 알트코인이 오든지 안 오든지 둘 중 하나 아닙니까? 온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이제 하락장 초입이고 계속 떨어질 거야. 자, 보십시오. 만약에 후자라면 하락장이 좀 초입에 있고 탈출은 지능순이야라고 생각을 하시면요. 하루빨리 코인 접고요. 다른 거 찾으십시오. 저는 이것을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또 이럴 겁니다. 또 이럴 거예요. 그럴 바에는 코인 그냥 안 맞으시는 거예요. 이런 분들 제가 많이 봤어요. 생각보다. 다른 걸 찾으시면 됩니다. 자, 전자라면 내년에 큰 알트 시즌이 도래할 거라고 보신다면 뭐 AI 시즌, 메가 알트 시즌 혹시 준비가 돼 있으십니까? 이게 이제 두 가지로 또 나뉘어요. 전자는 아니 나는 뭐 지난 2년간 살 만큼 샀어. 충분히 코인 샀어. 그냥 기다리면 돼. 대단하신 거고요. 그냥 지켜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근데 나는 아직도 좀 덜 산 것 같아. 난 아직도 좀 배가 고픈데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자, 코인게코라고 하는 곳에 가셔서 그냥 카테고리에 AI, Artificial Intelligence 치시면 이 코인들이 시총 순으로 쭉 나옵니다. 제가 그냥 상위 몇 개만 좀 이제 오려서 캡처를 한 거고요. 제일 이 AI 코인 중에 시총이 높은 게 뭡니까? 니어 프로토콜이죠. 두 번째로 인터넷 컴퓨터라고 뜹니다. 이게 왜 AI인지 솔직히 저는 잘 이해는 안 되지만 어쨌든 뜹니다. 뭐 그러니까 관련은 있어요. 뭐 쓰면 쓸 수는 있는 겁니다. 니어 프로토콜, 인터넷 컴퓨터, 랜더, 타오, 좋은 코인들이에요. 좋은 코인들인데 가격이 조정을 받는다. 옛날 가격 생각하면 지금은 글쎄요. 뭐 우리가 바닥을 모르기 때문에 적정히 사기는 나쁘지 않다라 보여지고요. 반면에 48이 지금 버추얼 프로토콜이나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AI16Z 뭐 이런 코인 이죠. 이거 최근 한 달, 두 달 사이에 뭐 어마어마하게 뭐 수천 프로가 올랐어요. 이런 코인은 피하자. 그냥 안 보시는 게 좋습니다. 폭등했다. 아예 그냥 관심 자체를 끄십시오. 그래야 물리지는 않으실 거예요. 아니면 지금 뭐 패치 AI입니까? 그 다음에 그래프, 뭐 아카시 네트워크 좋은 코인들 많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 보시고 한번 공부를 해보세요. 그러니까 무조건 사라는 게 아니고 공부를 해보고 확신이 있으면 조정에 담기 나쁘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조정에 못 사면 고점에 살 겁니다. 그러니까 고점에 산다는 얘기는 준비가 안 된 겁니다. 이 코인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또 이제 고점에 샀다가 저점에 파시고 이거 반복하시면 글쎄요. 이 투자 쪽은 좀 아니실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죠. 사고 싶은데 돈이 없다. 아니면 뭐 결혼을 해야 된다. 뭐 여행을 가느라 뭐 돈이 안 될 것 같다. 이번에 집을 사야 되는데 지금 빚이 너무 많다. 차도 하나 바꿔야 된다. 뭐 학자금 대출이 너무 크다. 대개는 그래서 뭐 집 살 때 그렇잖아요. 보통 연끌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연끌을 하고요. 그 다음에 빚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것을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합니다. 사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까 사실 이제 끌어다 오는 거잖아요. 근데요, 프로들은 탓하지 않아요. 뭐 누구 때문에 뭐 네 탓이야 연장 탓을 안 합니다. 투자만 그런 게 아니고요. 사업에서 백종원이 누구 핑계 대는 거 혹시 보셨습니까? 운동 선수들 손흥민이 그때 네가 나를 안 써줬기 때문에 감독 탓을 한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능 1등 있죠. 프로들 진짜 선수들이 실은 다 가져가는 게임이요.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맘먹고 지금 여기 들어와 계신다면 이왕 할 거면요. 프로답게 땀 흘리라는 거예요.
프로답게 훈련하자는 거죠. 실패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다 성공을 합니까? 실패해도 핑계를 대지 말자는 얘기예요. 당당하게 싸워서 한번 해보자는 거죠. 제 확신입니다. 내년 눈썹이 휘날릴 만큼 큰 폭등이 나올 겁니다. 근데 제가 뭐 코인 14년, 15년부터 열심히 뭐 전도를 했을 거 아닙니까? 이거 좋다. 비트코인, XRP, 뭐 카르다노 뭐 한번 해보세요. 근데 제가 어느 순간 깨달은 게 이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해준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저만큼의 믿음과 확신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것을 제가 나중에 깨달았어요. 아, 내가 이걸 함부로 사라고 하면 안 되겠구나. 저도 이걸 이제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건데,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확신이 없다면, 확신이 부족하다면, 확신이 들 때까지 노력은 필수인 거예요. 이건 기본입니다. 이거 한다고 무조건 성공하는 게 아니고, 이거 안 하면 투자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지금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코인 투자는 아무나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죠. 진짜 확신이 있으신다면 노력을 해서 어떻게든 지식과 확신으로 이것을 실제 행동에까지 옮겼다면 내년 어깨 부근에서 탈출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100%는 아닙니다. 높아질 뿐이죠. 그것을 위해서 지금 저희도 지금 공부를 하고 열심히 공유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 뭐 2024년 그렇게 얼마 남지는 않았습니다. 2025년 제 기준 아직 시작 안 했습니다. 아직 절반 이상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잘 탈출하고 한번 이제 드디어 대상승의 해가 어쨌든 옵니다. 곧 있으면 해가 뜨거든요.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에 대한 계획도 한번 잘 세워보시는 좋은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